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의 김유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통 능력과 해당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지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BIF 인터내셔널의 최수진 대표님 모시고 시각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시각 디자인 분야는 제 생각에 좀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말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각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려면 좀 다양한 분야에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요, 준비를 네. 하실 때 특히나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디자인하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표현, 또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발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또 때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대표님은 실제로 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계세요? 어때요? 네. 바쁘셔서. 네. 네, 저는 여행을 다행히 좋아해서 여행할 때 참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주로 여행하실 때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네, 여행 가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네.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을 하려면. 자, 시각 디자인 분야의 경우에는요, NCS로 좀 기반을 한 훈련 과정이 좀 무엇보다 특히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무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취업에도 좀 NCS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결과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하나하나 겪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어떤 그런 직무책이기 때문에 꼭 익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강의 내용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 디자인 중에서 시각 디자인 분야에 대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창조됩니다.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조되는 것인데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다양한 관점들을 관찰해야 되며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자료들은 짧은 시간에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수집하고 언제나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이디어 수집에는 책이나 잡지, 신문 같은 문헌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모을 수 있고 수집한 자료는 스크랩북을 이용해서 자료의 출처, 날짜, 특징을 메모합니다. 웹에서 수집한 자료 역시 항목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에는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출처와 날짜, 특징들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여러 활동들에서도 풍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떨 때 멋진 통찰력이 나오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도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스케치는 작품 구상 단계에서 미리 그려보는 밑그림이나 기록용 그림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디자이너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도구죠. 스케치 단계에서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강구됩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연필을 쥐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을 신속하게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컨셉이란 디자인의 대상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구점 또는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요. 컨셉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셉을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함축성 있고 의미가 분명한 단어를 찾아야겠죠.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컨셉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썸네일 스케치는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컨셉이나 생각을 최초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메모하듯 작게 그리며 간략하게 스케치하는데요. 상세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핵심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많이 표현하도록 합니다. 러프 스케치는
계략적인 스케치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 그리기, 간단한 음영, 색상, 재질 표현을 포함해서 썸네일 스케치보다 명확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컴프 스케치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완성물과 같은 수준으로 표현하는 시안용 스케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드로잉 소프트웨어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코렐 드로우, 프리핸드, 오픈 오피스 드로우, 잉크스케이프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라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은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이너의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스케치에 대한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디자이너에게는 좋은 영감이 되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될 수도 있고 차이점들을 깨닫게 하죠. 비주얼 방향 설정이란 컨셉에 부합하는 비주얼 소재를 찾아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과정인데요. 첫째, 디자인 컨셉트에 충실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새롭고 재밌으며 인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죠. 넷째, 독창적이면서 의미가 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로고 디자인을 실습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지 공예품 브랜드를 위한 로고 디자인입니다. CI와 BI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CI라는 것은 Corporate Identity, 즉 글자 그대로 기업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덴티티의 출발점은 기업의 내부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간결한 디자인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회사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 동일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CI의 핵심입니다. CI는 회사를 이야기하고 BI는 브랜드를 이야기한다는 점이 이 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다양한 브랜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CI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럼 BI는 CI 속에 편입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CI는 통합 브랜드의 역할을 합니다. CI는 기업이 직원 혹은 관련인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를 담아내는 것이고 BI는 고객에게 주고 싶은 그 알파,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알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트웍은 앞서 설정된 디자인 컨셉트에 맞게 준비된 자료를 활용해서 창조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미지의 표현과 컨셉에 적합한 타이포그래피 사용, 컬러의 적용과 레이아웃의 구성을 포함하죠.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시각적 형태로 기록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글자와 언어를 시각 요소로 전환시켜 정보를 읽고 해석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타이포그래피의 주 목적입니다. 서체는 그 종류에 따라 성격이 다르므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세리프와 산세리프, 스크립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체를 배치할 때 결정해야 할 사항 중에서 하나는 행의 길이이죠. 텍스트의 분량, 그리드의 형태, 서체의 크기, 가독성, 이미지와의 조화,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적절한 길이를 택해야 되는데요. 글줄의 정렬 방식, 자간, 어간, 행간의 공간을 조화롭게 사용하여서 디자인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를 담아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디자인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심어주는데요. 새로운 글자에 대한 시도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프로젝트의 목적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완성된 작업물을 인쇄해서 디자인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잉크젯 프린터나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며 프린터는 작업 환경, 컬러 표현, 용지의 크기와 재질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력물의 크기나 페이지는 작업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지정하며 인쇄물의 품질은 출력 해상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력된 시안은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 재단, 접지하여 완성하는데요. 가공한 출력물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점검하면 됩니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력과 수정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레이아웃은 가독성과 조형성, 독창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이아웃은 그리드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드는 지면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조직하기 위해서 구성한 수평, 수직의 방향으로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기본 구조를 제공해서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그리드는 지면이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조직하기 위해서 구성한 수평, 수직의 방향으로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기본 구조를 제공해서 시각적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쉬운 이해와 명확한 느낌을 주고 디자인의 질서를 창조합니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레이아웃의 배치는 집중과 분산, 정렬과 정돈, 일관성, 계층 구조의 원리와 같은 다양한 원리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것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울 어린이집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 매체를 더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형 어린이집이니까 유니폼류가 있겠죠. 원복과 체육복 같은 유니폼류는 원생으로 그 긍지를, 유치원생의 어떤 긍지를 가지게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용성과 기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체형이나 체격 요건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입는 옷이니까 부드러운 이미지와 컬러, 또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더해지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타는 어떤 그런 승합차가 있겠죠. 아이들을 태우고 곳곳을 돌아다닐 테니까 광범위한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노출 효과로 대중에게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인류가 있겠죠. 사인류는 안내 표지와 대중에게 이를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서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건물의 내벽과 외벽에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서 일관된 아이덴티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날짜에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표 날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발표 날짜는 디자이너의 완료 일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적절한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은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훨씬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현장에는 참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의 대상은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발표 상황의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발표하는 장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발표 공간은 참석 인원의 규모에 맞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회의실이 많이 이용되죠. 발표자는 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적합한 발표 방법과 적절한 준비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의 음성과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요. 대규모 공간에서는 음향시설인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디자인 결과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표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발표에 필요한 양적 시간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시작 시간도 의미하는데요. 원활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디자이너는 참석자의 업무 리듬을 고려해서 수용하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이끄는 세심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디자인의 인쇄 상태를 미리 파악해서 교정하기 위해 선인쇄 교정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 인쇄할 용지를 사용해서 종이의 질감에 따른 발색과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용 자료를 보낼 때에는 PDP 파일 형태를 이용하는데요. 모든 텍스트, 이미지 등이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고 벡터 기반의 파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언제나 고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인쇄를 할 때는 CMYK 4도 인쇄를 기준으로 하며 형광색, 금색, 은박 등의 특수한 색을 사용하려면 별색 인쇄를 해야 합니다. 별색으로 원하는 색의 샘플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컬러 차트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팬톤 컬러 시스템, 일본 색채 시스템, 컬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런 컬러 차트는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쇄를 위한 색 재현, 도료의 사용,
패션, 섬유, 미용, 영상 등의 산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기 위해서는 코팅, 박, 실크 스크린 등 후가공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험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디자인 의도에 적절히 부합하는가를 먼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템은 항목, 품목의 단위 품목 또는 단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아이덴티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아이템은 크게 서식류, 사인류,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식류에는 편지지, 편지봉투, 팩스 용지, 메모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인류에는 옥외 광고, 지주 사인, 돌출 사인, 사인보드, 현수막, 배너, 차량, 유니폼 등이 있고 패키지에는 레이블, 태그, 용기, 쇼핑백, 포장지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된 최종 디자인은 매체를 통해 홍보되는데요.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서 매체는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할 매체와 아이템에 따라 디자인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종 디자인의 확대와 축소, 반복과 같은 변화에도 최종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형식은 다양한 영상 파일 및 음성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데요. 매체의 파일 형식은 디지털 퍼블리싱 소스 및 인쇄 원고로 사용되는 포맷입니다. 방식에 따라 비트맵 형식과 벡터 형식 파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매체는 옥외 광고 및 슈퍼그래픽 등 전파 매체와 인쇄 매체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광고 수단을 말하는데요. 미디어 파사드는 별도의 건축적 외형 제작이 필요 없이 건축물과 조형물의 외벽 공간에 LED를 부착하여 영상 효과를 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젝터 같은 다른 장치들을 결합한 영상 기술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자인 발주란 프로젝트 결과물과 관련해 최종 납품 업체의 디자인 작업을 의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쇄 발주서의 경우는 인쇄 작업의 기본 사항과 지질 같은 세부적인 인쇄 내용, 발주 일시 및 납품 일시 같은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발주하고 난 후에는 감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인쇄 감리란 제대로 인쇄가 되어가고 있는지 작업 발주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간에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인쇄물이거나 급한 인쇄물의 경우 작업의 즉각적인 처리와 후 공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인쇄 감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계약이란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표현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인데요.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신경 써야 합니다. 종이 문서로 이루어진 서류는 이미지로 스캔하여서 디지털 이미지로도 보관하며 중요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데요. 프로젝트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또 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법정 보관 기간이 지나서 문서를 폐기해야 될 때도 철저한 폐기 과정을 거쳐서 내용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아웃풋이 나오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서로 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또 계약을 할 때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상표권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오늘 알아봤습니다.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아웃풋을 예쁘게 만드는 것만으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을 관찰하고 그 사용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관찰해서 또 클라이언트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또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협업해서 같이 아웃풋을 이끌어내는지 굉장히 총체적인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케치는 작품 구상 단계에서 미리 그려보는 밑그림이나 기록용 그림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디자이너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도구죠. 스케치 단계에서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강구됩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연필을 쥐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을 신속하게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썸네일 스케치는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컨셉이나 생각을 최초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메모하듯 작게 그리며 간략하게 스케치하는데요. 상세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핵심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많이 표현하도록 합니다. 비주얼 방향 설정이란 컨셉에 부합하는 비주얼 소재를 찾아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과정인데요. 첫째, 디자인 컨셉트에 충실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새롭고 재밌으며 인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죠. 넷째, 독창적이면서 의미가 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CI는 기업이 직원 혹은 관련인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를 담아내는 것이고, BI는 고객에게 주고 싶은 그 알파,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알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니까 유니폼류가 있겠죠. 원복과 체육복 같은 유니폼류는 원생으로 그 긍지를, 유치원생의 어떤 긍지를 가지게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용성과 기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체형이나 체격 요건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되겠죠.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날짜에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표 날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발표 날짜는 디자이너의 완료 일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적절한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대표님 강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었는데, 네. 요즘에 사실 이제 취준생들이 사실 뭐 중견기업이나 이렇게 좀 작은 기업보다는 좀 네.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많이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디자인 부분이, 디자인 산업 부분이 네.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입지가 있는지, 취업 시장은 어떤지 현황이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 네. 저희 이제 대기업에 가고 싶다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그 산업에서 보면 물론 대기업에서도 디자인을 많이 뽑지만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또 소기업에서도 취업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 디자인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시아 시장에 뻗어 있는 우리나라 디자인 부티크들이나 아니면 디자인 중견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들이 조금 더 아쉽지만요. 네. 아마 찾아보시거나 아마 발빠르게 움직이면 대기업도 좋고 좋지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굉장히 좋은 부티크가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디자인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무조건 난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이게 좋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네. 사실 좀 중견 기업 중에서도 나와 맞는, 오히려 더 나에게는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정보력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점이요. 사실 아무래도 좀 인재를 채용할 때는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채용한다고 하지만 네. 이제 인사 채용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네네네. 약간의 본인의 그 주관성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담당자로서. 예. 주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채용하시는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근데 디자이너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조금 더 일반인들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일반인과 디자이너는 똑같습니다. 성실하고 네. 또 그 기업에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취업 전에 사실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면접하는 그 대상의 회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면접에 임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의 조금씩의 아이덴티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회사가 갖고 네. 있는
클라이언트가 예. 그 아이덴티티가 다른 것처럼 네. 다 분야도 다르고 맞습니다. 또 색깔도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일을 산업 디자인과 관련해서 하고 계시지만 지금 또 네네. 영화 쪽도 하고 계시고 아, 네. 굉장히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또 만족하신다, 재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또 취준생들한테는 그런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자부심해가지고 일하고 계신지 네,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는 디자이너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한 2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또 밤도 새는 일도 많고 또 이렇게 뭐 벽에 부딪힐 때도 많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웃풋이 굉장히 잘 나오면 너무너무 힘이 나는 그런 어떤 뿌듯하실 것 재밌는 같아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 전공자들은 참 축복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영감을 떠올리면서 신세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고, 네. 저도 참 했으면 잘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디자인 전반에 관한 NCS에 관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 과정은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좀 이왕이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본인이 원하는 산업 디자인 전공 네. 안 하셨다더라도 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네. 그 취업 준비생들도 자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창업을요? 네. 투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예 창업을 다른 네, 쪽으로? 창업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신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어떤 인더스트리의 융합이에요. 산업과 산업이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할 수도 있고 네. 새로운 비즈니스로 창출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그 산업과 산업의 융합에서 새로운 산업이 그 파생되는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새롭고 또 조금 더 그 미래 가치를 좀 풍부하게 놓고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현재도 중요하지만 좀 미래적인 가치를 좀 염두에 네, 두고 그렇죠. 준비를 하면 네. 확실히 좋겠다. 여러 가지 동기부여되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에서는요, 문화예술 디자인 중에서 시각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믿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